네, 안녕하세요. 종가준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일요일날 항상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하려고 했다가 어디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패스한 김에 오늘 일단 방송을 켰습니다. 할 얘기 한번 하고 또 내일 관심 종목 한번 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할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뉴스, 그 다음에 재료, 테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 관점 안에서 조금 설명드릴 내용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랑 테마, 뭐 재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나는 잘 안다. 그럼 나가시면 되고, 내가 어떤 뉴스를 보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어떤 테마가 이게 얼마나 갈지, 이게 정말로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리송하신 분들은 오늘 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뉴스라든가 테마라든가 재료라든가 뭐 똘똘 뭉쳐서 다 한 가지 어떤 시장에 주어지는 재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게 우리가 저는 이제 트레이더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매매죠. 매매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재료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대전제는 그게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가치 투자자라든가 어떤 기업의 가치 평가 혹은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방식의 재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일단 대전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럼 어떤 것들을 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훈련을 해서 시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좀 예측의 범위가 잘 들어맞고 많이 맞출 수 있고 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전제는 매매를 하시는 사람은 재료를 보는 관점이 가치 투자자와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 재료든 뉴스든 테마든 예전에 한번 라이브 때인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로는 파급력이라는 요소입니다. 파급력. 두 가지만 따지면 되거든요. 전 두 가지만 따지는데, 첫 번째 파급력. 이게 약간 충격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단어라는 게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다. 어떤 재료가 있다. 어떤 테마가 있다. 그게 시장에 새롭게 튀어나왔을 때, 혹은 반복되어서 튀어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처음 이렇게 출현을 했을 때, 이 파급력이라는 요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급력. 그게 바꿔 얘기해서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충격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와요? 보통 충격적이다 라는 거는, 충격이라는 거는 예상외라는 거죠. 예상외.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측하는 거, 예상하는 거에 반대되는 게 나와야 오히려 주가는 파급력을 가지고 충격을 가지고 더 크게 상승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치화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전에 저는 수치화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1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를 주어줘 놓고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떤 뉴스가 하나 딱 나왔는데, A라는 뉴스가, 이 뉴스는 한 60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 근데 시장에 흐르는 걸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한 80 정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했네. 그럼 이걸 한번 내가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한번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 비슷한 현상이 왔을 때는 이거에 가깝게 판단을 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가 보느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확인하는 거. 그게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계속 바라봐야지만 자기 관점이 생기고 자기 경험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가 파급력. 얼마나 충격적인가. 얼마나 충격적인가라는 거고, 이건 약간 급등률로 볼 수 있겠죠. 급등률. 얼마나 크게 올라가는가.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그건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지속력입니다. 지속력. 이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녀석이, 이 A라는 뉴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거죠. 아까 제가 파급력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좀 사그러들다가 또 그 비슷한 형태로 다시 2차 뉴스가 나올 때 뭐가 줄죠? 파급력이 압도적으로 떨어지죠. 우리가 최근에 좀 경험한 건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파급력과 그게 더 강하지만 한 일주일 뒤에 또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또 다시 점점점 이 파급력이라는 거는 압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지속력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죠. 수치화할 수가 있겠죠. 1에서 100. 야, 이거는 100이라는 수치가 단기 트레이딩에서 보통 3개월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테마가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속력이 100이다 하면은 3개월 정도 간다라고 봤을 때 지속력 1이라는 건 하루 반짝 혹은 몇 분 반짝 하는 수준인 거죠. 그 정도로 봤을 때 이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다. 한 달 이상 갈 정도 강한 지속력을 가진 테마, 강한 뉴스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은 얼마 못 갔어. 내 예상이 좀 더 길었죠. 그럼 그 비슷한 형태가 왔을 때 좀 더 이건 약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내가 파급력이라는 것과 지속력이라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고 어떤 뉴스를 예측하고 어떤 재료를 예측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왔는가, 어떤 파급력을 일으켰는가, 어떤 급등률을 일으켰는가, 이 급등률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지속력은 뭐였죠? 기간이죠.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 두 가지를 내가 예상한 것과 실제로 벌어진 것의 격차가 점점점 좁혀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보는 눈이 좋아진 거죠. 점점점 그렇게 해서 보는 눈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내가 예상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예상해봤자 이걸로 인해서 어떤 A라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네 아무리 예상해봤자 거의 다 틀리겠죠. 근데 어느 순간 점점점 내 예상과 실제 시장의 결과가 비슷하게 가는 형태가 나온다라면은 내 경험치는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시장을 보고 재료를 보고 하는 경험치를, 관점을 끌어올리는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백날 첫날 누가 이거 좋다더라, 누가 이거 강하다더라 아무리 들어봤자 자기 관점이 없으면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가다의 형태거든요. 노가다. 굉장히 기록 관리도 필요하고 추적 관리도 필요하고 내가 예상한 것들에 대한 기록 관리,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것들에 대한 기록 관리, 그것의 추적 관리, 이것들의 합이 점점점 비슷해지는 형태가 되면은 내가 성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과정은 굉장히 노가다다. 근데 이거 안 하고 내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가 없죠.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발현될지를 예상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제로 벌어졌는지를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기 관점이 생기고 자기 경험치가 늘겠습니까? 이 노가다는 거쳐야 돼요. 그리고 기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메모하셔야 되고, 저는 메모를 지금 최근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한다는 거죠. 여전히 합니다. 머릿속으로 다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머릿속으로 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 저장하는 걸 믿어서도 안 되고,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메모하셔야 되고. 이걸 안 한다는 거는 그런 거죠. 시장에서 실제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숫자의, 예를 들어서 뭐 5배가 이거 뭐 세 자리수 곱하기 6자리수, 세 자리수면 뭐 1000단위, 6자리 수면 뭐 엄청 큰 숫자의 어떤 곱셈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장인데, 이걸 지금 암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록을 안 한다는 거는 얼마나 다양한 결과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걸 기록을 안 하고 내가 그냥 한번 보고 흘린다는 거는 그 상황마다 암산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성공할 수가 없죠. 네.
이 노가다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 경험치가 오를 수는 없다. 제가 하는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 봐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볼 수, 여기서 뭐 세 가지, 네 가지 자기 기준을 더 넣을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재료나 뉴스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파급력, 지속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 파급력은 어떤가, 이거 지속력은 어떤가를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간단한 예시를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주식이 있는데 굉장히 그 주가가 강한 위치에서 땅하고 뉴스가 나왔는데 얘가 지속력이 굉장히 약한 뉴스가 나왔어요. 고점에서. 그럼 이거 그대로 꼬라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띄우고. 바닥에 있는데 파급력이 강한 뉴스가 나오면은 한 2, 3일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 있을 때는 지속력을 가지지 못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와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주가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이놈의 위치와 연계해서. 근데 과거의 어떤 뉴스와 연계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경험치가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뉴스를 보고 아까 그거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해봐도 됩니다. 파급력이라는 거는 점상급,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최근에 점상이 많았죠. 최근에 뭐 한동훈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점상 많았죠. 점상급으로 가는 게 100이라고 치고 반짝 뭐 한봉, 분봉으로 하나 하고 그냥 꼬라박는 뉴스가 1이라고 치면 그 사이 값을 내가 예측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보고, 그러면은 이 간극이 내 예측의 범위와 실제 움직임의 간극이 좁아지는 것을 목표로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보는 눈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과정 한번 거치시면서 뉴스나 재료나 시장에 대한 판단들을 한번 익혀 나가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 또 관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관련 거, 이 정치 테마주,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치 테마주는 지속력이 굉장히 강한 테마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지속력이 굉장히 강한 테마인데 이게 테마가 형성되는 시점에 가장 강한 이번에 같은 경우 한동훈 주죠. 지난번에 윤석열 주였잖아요. 이게 지속력도 강하고 파급력도 강한 거고, 지금 갑자기 나도 엮여있다 하면서 빵빵빵 하는 애들, 결국 지속력도 강하고 파급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봐줘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원전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또 시간에서 원전이 좀 움직였죠.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근데 얘는 또 내일 안 볼 거예요. 이날 또 안 봤어요. 지금 위치가 지속력을 가진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볼 필요가 없는 형태죠. 지금 이 위치가 지속력을 가진 강한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얘가 추세를 타겠습니까? 얘가 추세를 탈까요? 이런 위치에서. 지속력이 강한 뉴스가 안 나오면 이렇게 탈 수가 없어요. 이럴 때처럼.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그러면은 얼마 전에 뉴스 나와갖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가 보세요. 이거 갭 띄우고 그냥 빵 박아버렸죠. 그냥. 이럴 때는 아예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런 애는 제치고, LS전선은 지금 이거 지속력이 강한 녀석이라서 저는 이걸 지금 며칠째 계속 관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타점 잡기가 좀 까다로운 놈이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려고 계속 관종으로 포함은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죠. 일단은 내일 일단 관종 포함을 할 놈이에요. 2만원 21,000원 여기 치면은 또 오늘 고점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2만원 21,000원 지금 시간이 빠졌기 때문에 밑에 빠지고 움직이면 별 의미가 없고, 다시 2만원 위로 올라오면 다시 의미가 생긴다 라고 보고 일단 관종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유제약, 이건 단발성이죠. 이거 확실히 단발성인데 지금 최근의 흐름 안에서 이 기준봉을 만들어내고 여기 중심에서 계속 버티고 있죠. 이런 건 슈팅에서 먹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관종 포함을 하는 겁니다. 6,870원 7,000원 7,000원 위로 가야겠죠. 7,300원 이렇게 라인 보고 이놈도 관종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엑스게이트, 신규주 뭐 아직
볼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꽤 됐지만 이런 형태도 아직 신규주의 형태로 보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가 나와주면서 좀 지저분한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고점에서 일단 다 넘었죠. 그럼 뭐 봐줘야죠. 이거는 봐줘야 됩니다. 일단 윗구간은 중요한 구간 8,000원이겠죠. 8,000원이고 오늘 여기가 일단 제일 무겁겠죠. 오늘 상한가 갖다 깨뜨렸기 때문에 7,700원 라인. 그래서 7,700원 윗구간은 8,000원. 그렇게 보고 이놈도 내일 관종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종은 이렇게 3개를 뽑는데 지금 매일 계속 동일하게 포함을 하고 있는 녀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훈주. 오늘은 또 이정재 뭐 시기하면서 그 대장이 뭐였지? 와이더 플래닛. 이놈은 뭐 점 같기 때문에 내일 기회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볼 수 좀 보고 따라 붙은 애들이 위즈윅 스튜디오, 레몽레인 뭐 이런 녀석들이라서 사실 매매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강한 뭐 덕성우라든가 지금 또 다시 올려냈죠. 우선주라서 얘도 좀 뭐한데 어쨌든 뭐 봐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주가 강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선주가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한동주는 계속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멀 구간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빠지면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치 테마주에서 이낙연주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기존에 강했던 남선알미늄 말고 이번에는 부국철강 얘가 좀 치고 갔는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 안 빠지면 일단 봐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구간 안 내려오면은 근데 딱히 아까 말씀드린 정치 테마주의 어떤 그 순환으로 봤을 때 한동훈 말고는 지속성을 강하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정치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요 놈 일단 패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은 이렇게 세 종목 관종 포함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좋은 매매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라든가 뉴스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뉴스는 호재가 아니다. 그 이유는 파급력이죠. 파급력. 충격적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누구나 알아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구나 아는 호재는 딱히 호재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이게 파급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누구나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급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위든 아래든. 그런 관점에서 한번 파급력과 지속력 관점에서 시장의 어떤 뉴스나 제로 테마를 보시고 자기 관점이 시장에 실제 움직이는 것과 계속해서 맞춰 나가는 형태로 연습을 하시면은 보는 눈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매매 잘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